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빨리 가. 교육을 좋아서 의미입니다. 교육을 좋아서 의미입니다. 많이 왔습니다. 누구십니까? 팀장 이윤삼. 하나, 둘, 셋. 하나씩 하나. 예, 정식으로 악수 한번 할거 아니죠? 예, 안녕하세요. 저희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래요? 예, 그래도 말씀 잘해주십시오. 예. 교육원 정환석입니다. 교육원 정환석입니다. 교육원 정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교육원 정환석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원 정환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원 정환석입니다. 네, 교육원 정환석입니다. 정환석은 합니다. 문재인과 함께, 이재명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정환석 후보님은 국회의원이 되셨어도 저보다 훨씬 먼저 되셨어야 할 분인데 정말 25년 동안 이곳 성남을 지켜오시면서 우리 야당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오신 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능한 경제정당의 깃발 아래 우리 성남 중원에 정환석 후보를 내세우고 모두 가슴에 붙이고 계신 것처럼 국민 지갑 지킴이를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지를 모아서 우리 스스로가 국민 지갑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정책 세 가지를 버려주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다음 유 대표님, 네. 네. 전월세란 다음 오병삼님. 서민등태 하나. 네. 자, 김태현. 자, 정환석 후보님. 교육복지. 네, 감사합니다. 네. 서민지가 살리겠습니다. 중앙경제 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바깥에 복도에도 많이 계시죠? 우리 당이 통째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최고위원들 비롯해서 총동원 이렇게 총출동 해주셨고요. 또 특히 우리 김한길 대표님, 또 안철수 대표님, 또 문희상 대표님, 우리 박지원 대표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까 박래학 성취의회 부장님 오셨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 김목두 고문님 와주셨고 우리 지역의 고문님들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은수미 의원 또 홍은희 변호사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이렇게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든든한 분은 우리 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님 비롯해서 한국노총의 우리 경기도 본부장님 또 우리 성남지지회장님 이렇게 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정한석 후보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정한석 후보가 이 자리에서 길을 듬뿍 받고 반드시 당선돼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보답할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여기 성남중원은 대표적인 노동자
그리고 서민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성남에서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반지하 단칸방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살았던 사람, 지난 30년간 노동운동을 하면서 언제나 노동자, 서민의 편에 섰던 사람, 진정한 노동자와 서민의 대변자 누구입니까? 우리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 심판하고 노동자 서민의 지갑을 지켜줄 사람 누굽니까? 성남은 새누리당 시장 시절에 재정이 파탄나서 한때 모라토리움, 지불 유예 선언까지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성남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시립병원 세우고 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전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등 대한민국 복지 1번지가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서도 부채 다 해결해서 모라토리움 2년 만에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지방재정 자립도 1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이 시의회와 함께 해낸 일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누가 성남을 거들냈고 누가 성남을 살렸습니까? 성남 발전 누가 더 잘합니까? 이재명 시장과 손잡고 성남 중은 더 발전시킬 후보 누구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한석 후보가 정말 길을 듬뿍 받을 것 같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완종 회장의 자살로 우리 온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너무나 우려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피를 토하듯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리스트입니다. 진실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 세 사람을 포함한 대통령 주변 권력들의 집단적인 그의 뇌물 질의가 폭로된 사상 초유의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의 일단도 드러났습니다. 비록 재보선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 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은 재보선과 병행해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립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두 직책이 높은 권력자들이어서 수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보였던 정치 검찰의 행태로 볼 때 검찰이 얼마나 수사 의지를 가져줄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성역 없는 엄격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검찰이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경우 국민들이 특검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게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야 합니다. 리스트의 주인공들은 수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직책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이번 재보선에서 야당에게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실이 제대로 규명될 것입니다. 이곳 성남에서도 성남 시민들께서
우리 정한석 후보를 선택해 주시고 정한석 후보에게 힘을 모아 주셔야만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만 화이팅! 모두가 다니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도 참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법정스님은 일기일이라 그랬는데 우리 정한석 동지 정말 그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노동자 활동도 노동자를 위해서 참 열심히 선봉해서 했던 동지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 총선 때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이용덕 최고님하고 출정식을 했죠. 사실은요. 출정식을 가열차게 했는데 그 뒤에 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노동계가 너무 찬밥 신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저희들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계 출신들은 저는 자신합니다. 항상 남을 위한 봉사와 희생 또 가장 투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한석 동지 마찬가지죠? 다 인정하시죠? 네. 반드시 필성으로 저는 보답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저번에 우리 문재인 대표님께서 국회에서 국정연설 대표연설 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우리 노동계하고는 상의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사항들을 다 드려서 정말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저희들 사회 양극화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송파 세모녀 같은 우리 복지기금이 130조가 집행됩니다만은 그런 사각지대에서 송파 세모녀가 자살해서 세상을 떠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 원인은 다 비정규직입니다. 지금 1천만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어떻게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장거리에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우리 노동계도 책임 있고 노동계도 저희들이 큰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큰 맹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OECD 가장 장시간 일을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숙제들을 가지고 좀 협의를 해서 풀려고 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회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정한석 동지한테 큰 책임을 제가 넘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정한석 동지 당선됐어요. 국회로 넘어가서 우리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 같이 좀 열심히 해결해보자 생각을 또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 정한석 동지는 정말 이 지역에서 가장 아픈 곳, 가려운 곳, 힘든 곳 이어서 가장 많이 하는 후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오늘은 정말 후보로서 당당하게 출정식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또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정한석 동지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정말.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정한석 후보를 사랑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번만은 우리 정한석 후보를 반드시 국회의원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네, 정한석 후보 지금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 문제 전문가십니다. 노동의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지난 20-30년 동안 이곳 성남 중원에서 본인도 어렵게 살면서 이 지역 발전 위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신 분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확실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번 기회에도
이분을 우리가 국회로 보내지 못한다면 성남중원의 유권자들께서 오래오래 후회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보궐선거 앞두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일부에서 지도부를 돕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밖에 비춰진 것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에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무조건 새정치민주연합 이름표 달고 있는 사람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선 이기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로 힘 모읍시다. 그래서 선거 일단 이겨놓고 또 당내에서 이견이 있어서 할 말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십시다. 여러분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우선 성남중원에서 정완석 후보 국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김한길이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길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길 대표 화이팅! 네. 지금 말씀 중에 임수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철수 전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정완석 후보 개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원 동지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완석 후보는 이곳 중앙구에서 30년 동안 노동자 서민들과 함께 해온 진정한 우리의 대표입니다. 이곳 중앙구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자신의 삶을 일구어온 분입니다. 어려운 노동운동의 길을 걸으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싸워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서민들의 마음과 삶을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정완석 후보 인터뷰에서 나는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스펙도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권력에 맞서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비정규직 등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일꾼으로 바로 정완석 후보같이 서민의 마음을 읽어내는 서민의 대변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정완석 후보야말로 지금 정치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자금 제공 메모지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라졌다고 믿었던 정경유착, 정치권의 검은 관행이 펄펄 살아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부패 정치의 망령이 현 정부 여당을 지배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국무총리,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대표,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 측근 등 현 정권 최고 실세들이 모두 연루되어 있습니다. 정치 부패 사건 중 이처럼 엄청난 규모로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이 한국 사회의 총체적 적폐가 일으킨 참사라면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의 총체적 비리 구조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국가 혁신, 정치 혁신, 경제 혁신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어떤 성역도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 자금이니 뇌물이니 가르는 것 의미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최고 실세에게 건네진 자금이 단순한 정치 자금이겠습니까? 메모에 연루된 인사들도 결백하다면 변명 부인할 것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 검찰, 여당 그리고 당사자들 추호도 국민의 의심살짓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또다시 정쟁으로 흘러가서 유야무야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 당도 냉정하게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차분하지만 철저하게 검은 비리의 사슬을 벗겨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여야의 다툼이 아니라 검은 정치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개판이 주륜이 비주륜이 하면서 이익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일단은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라면 당의 선거에 당연히 나서서 성심껏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번 메모 사건에서 보셨듯이 제대로 된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합니다. 우리 야당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헤쳐나갈 때 우리 당의 집권도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 이번 4.29 재보궐선거 승리 점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다 함께 힘을 합칩시다.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정치를 준엄하게 꾸짖고 정치를 바로 잡읍시다. 그럼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정한석은 외치면 동지들은 합니다 라고 외쳐주십시오. 정한석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희상입니다. 짧게 하라고 자꾸. 네.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당 대표로 한 말씀 하셨고 사실은 문시 종실의 대표로 한 말씀 하신 관계로 저는 대신 하겠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한길 대표께서 우리 모두 뭉쳐서 한 길로 가자 그러셨고 길길이 가자고 최명길 또 그 옆에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는 우리 이번에 성완종 케이스에 절대 철수해서는 안 된다. 안철수를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하 동문입니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경기도 구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다. 우리가 똘똘 그러면 뭉쳐 세 번. 그리고 우리 정한식 그럼 여러분 파이팅. 정한석 하고 파이팅해. 자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 똘똘! 뭉쳐! 좀 헷갈리려고 그래. 정한석! 게임! 박진! 안철수! 박지원! 경기도! 성남시! 충원! 뭔지 모릅니다만 파이팅입니다. 문재인 대표, 우리 김동만 위원장 모두 나오셔가지고 시도 남기지 않고 다 말씀을 해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전라도에서 올라왔습니다. KTX가 개통됐다고 하지만은 호남선은 굉장히 늦습니다. 배차 시간도 늦어가지고 도저히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없어서 정한석 후보에게 내가 오늘만은 못 가겠다 라고 했더니 정한석 후보가 그래도 박지원 대표가 와야만이 이깁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밖에 대로변에 성남 시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에서 연설하고 갔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괜히 와가지고 늦게 하니까 할 말도 없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정만석 후보가 이깁니다. 왜 이기는가? 첫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대중, 노무현, 안철수, 한국노총, 시민사회단체 이 5개 세력이 뭉쳐있는데 정만석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이 5개 세력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저는 이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차떼기, 정당의 버릇을 집단, 뇌물이건 정치자금이건 지금도 새누리당이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심판하고 철저히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만석 후보를 당선시켜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최대의 목표는 내년 총선 그리고 2017년 정권 교체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대통령을 먹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고칠 수 없습니다. 1년 전 세월호 만약 우리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사고도 안 났지만은 설사 사고가 났더라도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발전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고 있는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과 함께 성공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할 수 있는 정만석을 꼭 당선시키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추미애 최고위원님은 우리 선대위의 상임 고문님으로 또 모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남 중원의 시민 여러분, 전국이 우리 성남 중원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민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희망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전국의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눈길일 거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저는 이분이 팔색조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우아합니다. 고상하십니다. 오로지 국민만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30조의 재정 적자, 12조의 세수 결손, 그러나 대기업의 엄살에는 꼼짝을 안 하십니다. 오로지 서민의 등골을 덩어리를 더 휘게 하는데 앞장서시는 분이 바로 대통령이셨습니다. 서민 주머니 터는데 더 뻔뻔한 정부. 그래서 무려 2,000원씩이나 담배값을 올렸는데요. 화가 나서 그 담배 안 피우려고 참고 참았더니 저 성완종 리스트를 보고 또 담배를 꺼내 물었다, 이렇게 국민들이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비서실장 임명을 당신께 돈으로 충성한 순서대로 했습니까? 그 돈도 성완종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7억을 갖다 바쳤더니 초대 비서실장 시켜줬습니까? 또 10만 달러 여행경비 보탰더니 2대 비서실장 시켜주었습니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또 얼마를 갖다 바쳐서 썼길래
이병기를 세 번째 비서실장으로 중용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이 꼭 만들어야 된다는 법, 김영란법에 의하면 공무원은요, 뇌물 부인이 조금만 받아도 마누라와 이혼할 각오를 해야 한답니다. 그 마누라 뇌물 받았다고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당신이 국민의 이름으로 중용을 한 비서실장, 이렇게 성완종 리스트에 버젓이 밝혀졌는데도 죽은 사람 말이 없다고 모른 채 하실 겁니까, 대통령님? 자, 이런 상태인데도 우리가 성남 중원이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지 않고 끝내 외면한다면 이 정권은 더 뻔뻔해질 것입니다. 이 정권을 면죄부를 주는 선거가 결단코 되지 않도록 성남 중원의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가 좋아가지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 우리 당의 지지자분들이 야유회 또는 단합대 산악회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만 제가 세부존하고 이 우체국 또 모란시장에서 차를 거의 한 15대 정도 가는 것을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니까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지역의 고문님을 비롯한 또 중원구민 또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인사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중원구민 여러분, 문재인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다가오는 4월 29일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 정환석입니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소식에 참석해 주신 문재인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 당의 고문님, 국회의원님, 그리고 내외 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뒤처진 중원구 발전을 부활시킬 유일한 야권 필승 카드 저 정환석의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중원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30년을 노동자 서민 밀집 지역 이곳 성남에서 서민의 삶, 노동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노동자의 생각과 삶을 책으로만 배우지 않고 몸으로 실천하면서 익힌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왔으며 당면한 문제에 대해 마치 선비가 따지듯이 본질과 원칙을 확실히 파악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듯이 문제를 실사구시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풀어나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화려한 스펙도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서민의 편이 되어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권력과 싸워왔습니다. 현재 부자 감세, 세금 폭당 등으로 인해 민생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민은 분노합니다. 중원구의 발전은 뒤처졌습니다. 성남과 중원 그리고 노동자 서민의 편이 되어 열심히 일해달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후보와 싸워서 이길 유일한 야당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맡겨서는 반토막난 민생 경제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뒤처진 중원구는 발전의 기회를 놓칩니다. 성남의 교육, 복지는 후퇴할 것입니다. 저는 공학의 정책 기조를 반토막난 민생 회복과
뒤처진 중원구의 부활을 주요 목표로 현재 같은 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 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환석표 지역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은 합니다. 새정치는 합니다. 정환석은 합니다입니다. 정환석표 지역 공약은 제가 30년 동안 중원구민으로 살아온 저와 많은 지역구민들의 바람을 모아서 반토막난 민생 회복과 중원구의 새로운 성당 동력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또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재명 시장 정부와 같은 당이고 시의회 역시 다수당인 바 상당 부분의 공약은 당장 실현 가능한 추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유하는 성남 시민 그리고 중원구민 여러분, 최근 이재명 시장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복지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상도 공짜도 아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공짜인지 무상 논쟁은 예산 낭비하는 사람이 붙인 나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야말로 우리 시대의 빈곤과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복지는 행복지수를 높이고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높입니다. 새누리당은 무상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공짜라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토목공사, 부정부패와 세는 세금을 통제하면 가용 예산이 많아집니다. 나쁜 짓, 사자방 등 방산산업과 같은 짓만 안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다고 봅니다. 나쁜 짓만 안 하면 온갖 복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토막난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 집값을 지키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뒤처진 중원구의 발전을 우리 이재명 시장과 김태년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함께 우리 시의원들과 도의원들과 함께 손 맞잡고 부활시키겠습니다. 그러면 4월 29일 보궐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선택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처럼 뚝심 있게 저 정환석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